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부터 사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레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원리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곡이든 스스로 음악적인 귀로 아름다운 소리로 표현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팝송, 가요, 클래식 다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멜로디가 되게 단순하지만 아주 그 풍성한 음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거의 15년간 정말 소리를 깊이 파고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레벨과 상관없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적인 소리로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 가지 나눠드릴게요. 우선 이건 멜로디 파트만 제가 오른손을 적어 놓았고요. 이따가 왼손의 반주 부분도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멜로디와 반주, 그래서 반주 부분도 잘하고 싶은 분들께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반주를 하다 보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왼손 부분이 자꾸 소리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소리가 고르게 되지 않거나,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같이 멜로디 반주가 그 소리적으로 좀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꾸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반주가 너무 크게 들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만 치더라도 좀 프레이즈를 멋지게 구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구사를 하시게 되면 와, 소리가 되게 좋으신데요, 피아노를 참 잘 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끝내시지 말고, 제가 이걸 악보를 쉬운 버전으로, 여기 보이시죠, 요 화면, 요게 제가 만든 악보거든요. 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운받아서 직접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강의는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서 완전히 귀에 제가 알려드린 이 소리를 조절하는 이 비결들이 귀에 꽂힐 때까지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으시면 저도 같이 소리장인이 돼가기 위한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결 더 높은 수준의 소리 톤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곡의 멜로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냥 제가 같이 한번 쳐볼게요. 왼손 부분까지요. 4분의 4박자이고요. 1, 2, 3, 4 이런 흐름 속에서 갈 거예요. 자, 오른손의 멜로디가 되게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흘러가요. 되게 아름답죠? 제가 약간 살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워낙 라이브로 그냥 제가 가기 때문에 바로 다시 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의 멜로디를, 이건 초보분들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왼손 반주가 너무 어렵다고 으악 하면서 나가시지 마시고 오른손 멜로디를 구사하실 수만 있어도 귀가 한층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4분의 4박자이고 앞에 8분 쉼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쉬고 이렇게 멜로디가 되거든요. 충분히 하실만하죠? 자, 그럼 8분음표까지 계산해서 따란 8분음표 3개로 계산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악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분 쉬면 나오죠? 쉬고 띠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결국 처음 2분음표도 8분음표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멜로디를 접했는데 좀 소리를 멋지게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음의 흐름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 위에 똑같은 음이 지금 4번이나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같은 음을 여러 번 칠 때는 소리를 똑같이 치지 않는 게 가장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면서 소리를 작은 데서 커지거나 커진 데서 작아지거나 아니면 작게 크게 작게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의 방향을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어주듯이 조금 크레센도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손목을 약간 낮추셔가지고요. 안으로 밀어주면서 소리를 좀 더 크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손목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점점점 커지지도 않고 소리가 예쁘게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손목을 좀 낮은 위치에 두신 다음에 앞으로 살짝 밀면서 이렇게 밀어주면 아름다운 크레센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리린 그리고 제가 뭘 해놨냐면 똑같은 음을 반복할 때 특히 이 끝에 있는 두 음에다가 제가 T라는 영어 숫자를 써놨죠. 이게 타이밍이란 뜻인데요. 이걸 그냥 따라라라 똑같은 원래 길이대로 가지 않고 가장 끝에 있는 요 음을 향해서 밀어주다가 이 음을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그럼 그 직전에 약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요? 저는 이제부터 약간 멈췄죠. 가장 핵심을 얘기할 거예요 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라라라라 하면서 약간의 타이밍을 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치는 것과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별반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리리리 이렇게 크레센도만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리리리 여기서 약간의 타이밍을 줌으로써 훨씬 음악이 멋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치지 않고 두 번의 음이 반복될 때 두 음의 크기를 다르게 치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보통은 뒤에 있는 음을 조금 더 작게 치면 더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연주를 약간 이걸 이제 미리 준비를 할 때요. 호로비츠라는 정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연주 비롯해서 다른 연주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특히 호로비츠 연주자의 그 소리를 다루는 기술이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디어를 지금 여러분들께 거의 비슷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로비츠 연주자처럼 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원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정말 10분의 1만 적용하셔도 완전히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소리들이 다르게 지금 막 조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다음 얘를 그냥 땡그랑 치는 게 아니라 미, 그 다음에 얘를 약간 푸시하듯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면 멜로디가 또 뚝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미파솔라 중간에 진행하는 음을 생각하면서 이 미에서 시로 밀어줘요.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둘, 셋. 약간 밀어주면서 커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타이밍을 좀 주면서 제가 오히려 이 끝에 있는 음은요 약간 소리를 줄이기도 했고 커지기도 했고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밀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질 듯 하다가 약간 줄어줘도 돼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호로비츠 연주자 같은 경우에는 커질 것 같았는데 작아지는 것 같은 반전을 되게 잘 쓰던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해봤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밀어주죠. 그래서 끝까지 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호로비츠처럼 하면서 오히려 커질 것 같았는데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음은 내가 되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커졌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난 그 음을 진짜 크게 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나 그 음을 조금 더 색다르게 치고 싶어. 그러면 커질 것 같이 하다가 얘를
오히려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 우와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네 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얘도 똑같은 의미니까 손목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다가 여기서 제가 수비토 피아노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바로 호로비츠 그 피아니스트가 되게 잘하던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줄이는 거죠. 아니면 얘를 그냥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커졌다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질 듯 하다가 얘를 갑자기 줄이는 거예요. 갑자기 줄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T라고 나와 있어요. 이 T도 타이밍이란 뜻이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래가 미성숙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요렇게만 조절해도 훨씬 멋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밍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클래식 곡이라던가 이거는 가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멜로디 안에서 내가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이렇게 어떤 음의 방향을 가지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과 중간에 타이밍을 집어넣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음에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소리를 갑자기 확 줄여주는 이런 식의 해석들을 통해서 멜로디를 가지고 노실 수 있고 소리를 가지고 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멜로디를 보시면 이렇게 멜로디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멜로디가 위를 방향을 향해서 위로 밀쳐 올리듯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기보다 도를 쳐놓고 위로 쭉 소리를 밀어주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밑으로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푸시하듯이 안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같이 합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디린 마치 성악가처럼 노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레도시 이러면 노래가 약간 유치해지는데 소리도 줄이지만 약간의 타이밍을 주면서 마치 솜사탕처럼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내면 이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게 위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줄어드는 상태에서 소리를 또 듣고 또 작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잘 조절하면 와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멜로디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솔에서 작게 멈췄어요. 그 다음에 파 할 때 요런 소리들 긴 소리 다음에 요런 나온 소리가 갑자기 하면은 이 멜로디가 흐름이 가다 팍 깨지거든요. 이럴 때 이 파 같은 소리들을 줄여주면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 이미 줄어드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그 다음 얘를 더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파솔라 하면서 크레센도를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점점 하면서 오히려 줄어드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멜로디가 상승하면 보통 크레센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얘는 프레이즈 끝이니까 약간 줄어들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크레센도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로비츠 연주자가 한 방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굉장히 소리를 키워놨다가 점점 끝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란 끝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직전에 또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띠리린 이렇게 약간의 타이밍을 주면서 아주 음악적인 그런 순간들을 만드는 거죠. 한번 여기 도미를 해보면 꽂아줬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약간 좁고, 아이고, 여기서 줄어들었고요. 말하면서 하면 제가 좀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졌다가 이렇게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멜로디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제 반주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파닥파닥 물고기처럼 왼손이 빠르게 움직였었는데요. 자, 너무 복잡해 보이시긴 하실 거예요. 이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악보를 읽으시긴 하셔야겠지만 저는 오늘 이 앞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권법이 필요한데요.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사이를 스치면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엄지 부분에서 삐쭉삐쭉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왼손 반주는 되게 잘 연주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반에 일단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폭이 넓죠.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르페지오나 이렇게 좁은 음역 때는 괜찮은데 음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순간 자꾸 손이 균형을 잃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음에서 이 한 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 다음 음에서 계속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손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손목을 이 정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던졌어요. 스파이더맨이. 그 다음 그물에 던졌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움직이는 게 뭐죠?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앞팔을 열심히 움직여주죠. 그래서 이렇게요. 보면 그렇다고 이걸 막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음으로도 이렇게 계속 스쳐가는 거죠. 이렇게 스쳐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거든요. 라시라 솔시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중간에 이런 패턴들이 왔어요. 근데 사이사이 이 엄지가 계속 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어떻게 지금 많이 실수를 하시냐면 엄지가 올 때마다 자꾸 이쪽이 들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쿵쿵거리고요. 그리고 이 방향을 보세요. 자꾸 손이 엇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리지 못하고 자꾸 궤도 바깥으로 나가면서 소리가 삐죽삐죽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 다음에 오히려 이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옆으로 이렇게 위로 거의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고요한 호숫가에 백조처럼 엄지를 할 때 특히 스치는 거죠. 그래서 엄지를 위아래로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부분들도 이런데 되게 멀리 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하면 보통 이렇게 된다고요. 하면서 여기 계속 커지는데 이걸 오히려 손을 이렇게 붙으면서 엄지가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데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번을 친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보내요. 손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거 친 다음에도 갑자기 손이 바깥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놔주고 그 다음에 또 수평으로 하면서 왼손의 톤들을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왼손의 반주가 작으면서 고르게 치는 가장 중요한 비결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정이 넓어진다고 해도 그걸 넓어졌다고 해서 손을 갑자기 손가락에 확 꺾이거나 위치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음에서 한 음까지 반경을 정해놓고 계속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되 이 음을 띄었다고 해서 갑자기 손이 위로 끄끄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엄지도 여기 엄지에 워낙 근육이 많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눌러도 소리가 훅훅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스쳐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른손의 이 멜로디 라인을 보시면서 제가 소리를 어떻게 조절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끝에 부분은 특히 제가 가장 소리에 대해 많이 연구하면서 감동스러웠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한 다음에 제가 앞에 부분은 좀 소리를 확확 크게 작게 했잖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크고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넣었을 때 훨씬 더 키보드에서 칠 때도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굉장히 많은 비결들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마추어 분들에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레슨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귀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사람에게 누구나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정해놓고 가기보단 항상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하나하나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꿈을 가지시면서 한 발 한 발 소리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오늘 정말 열심히 제가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다 보니까 저도 좀 떨리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키보드에서 낼 수 있는 그래도 좋은 톤을 최대한 내보려고 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